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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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세요. 이쪽으로 가시겠어요? 아, 여기 앉을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와. 제가 차 한 잔 드릴 건데 잠시만 앉아 계세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직접 만든 환절기에 도움되는 호흡차거든요. 감사합니다. 드시면서 저하고 편안히 얘기 나누시죠. 네.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와. 근데 막 한약 냄새가 나거나 그러진 않네요. 네, 되게 좀 박하가 들어가서 청량하기도 하고
우리 애들도 잘 먹어요. 애들도 먹어도 되는구나. 네. 진짜 이거를 네. 매일 먹었더니 네. 감기를 안 걸려서 저도 환절기에 좀 고생하는 편이어서 이거 살 수도 있나요? 이따 하실 때. 네. 그래요. 저희 병원에서 오늘 어떤 치료를 좀 해드리면 좋을지 한번 제가 네.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볼게요. 저희 막 진맥 이런 것도 하나요? 아, 그럼요. 한의원 다녀본 적 있으세요? 네, 이렇게 목이랑 어깨 같은 데 침 맞아본 적 있어요. 좀 뻐근하고 그럴 때? 침은 안 무서우세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한약이나 이런 거 드셔본 적도 있어요? 약간 기력을 보완한 한약이랑 예전에 다이어트 한약도 먹어봤는데 근데 그거는 너무 한약이 세다고 하나? 그래서 이렇게 핑 돌 때가 안 있더라고요. 맞으셨구나. 네, 그래서 그건 좀 먹다 중단한 적이 있었고 그 정도? 좋아요. 지금 어떤 평소에 삶의 패턴이나 습관 같은 것 중에 조금 안 네. 좋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어요? 많은데 많은데 일단은 잠을 좀 일찍 안 자는 편이에요. 핸드폰 하고 컴퓨터 하고 하다 보면 좀 늦게 자는 편이고 그리고 좀 개운하게 못 자는 편인 것 같아요. 몸이 붓거나 네. 좀 순환이 안 된다 이런 게 있으세요? 네, 확실히 그리고 잠을 좀 못 자면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맥을 한번 살짝 볼게요. 그리고 자세 같은 것도 좀 어쨌든 틀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이제 스파를 해서 순환을 도와주면 좋긴 한데 이제 한 번씩은 한의학적으로 전체 기능 점검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맥 상태를 보면은 이제 장부의 기능이나 이런 거 균형도를 알 수가 있어서. 이제 보통 지금처럼 미카님처럼 어쨌든 바쁜 일정들을 소화해야 되고 네. 또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신경을 써서 소통도 해야 되고 하는 분들은 에너지를 많이 써요. 맞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맥에서도 다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섬세하게 주변 사람들도 챙겨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맥상에서 보이니까 좀 더 기순환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침치료로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혀를 한번 볼게요. 혀 한 번만 내보실까요? 커피 마시고 괜찮은가요? 이제 본인이 혀를 한번 보세요. 네.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보시오. 혀가 전체적으로 신선한 돼지고기 색깔이면 좋아요. 그러니까 약간 핏빛이 조금 있으면서 푸른기나 하얀 태 같은 게 없고 전체적인 혀의 색깔은 괜찮거든요. 네, 라떼 마시고 와가지고 근데 이제 잘 보시면 혀의 주변, 네. 이제 주변부가 되게 좁고 작아요. 네. 근데 혀가 이제 피가 몸에 풍부하면 혀가 두텁고 좀 더 큼지막한데 지금 체격에 비해서는 혀가 좀 작고 좁아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피가 많이 부족하면 이제 그럴 수가 있어서 통증에 목 어깨에 있는 것도 심장보다 어깨가 높잖아요. 네. 그리고 순환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심장이 이렇게 펌프를 해서 머리 쪽으로 올릴 때는 아무래도 더 압력이 필요한데 아침에 일어났을 땐 저혈압일 수도 있고 순환이 안 되면 주로 저녁에는 이제 피가 다 다리 쪽으로만 몰리니까 더 피가 부족해져서 이제 허혈성 통증 같은 게 잘 생길 수 있어요. 특히 그럼 생리 때 같은 경우는 피가 네. 더 자궁으로 보이잖아요. 더 부족하니까 생리 전에 더 두통이나 피로감이나 이런 게 더 땡길 수가 있고. 그리고 엄청 뭐 먹고 싶은 현상이 좀 있어요. 네, 그게 이제 혈허한 사람들 특징인데 세포에서 필요한 에너지원이 부족하니까 뇌에다 신호를 자꾸 보내는 거예요. 특히 생리 전에. 근데 딱히 그렇다고 먹었을 때 되게 만족감이 크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네. 막 감자칩 이런 거 먹고 싶어지고. 네, 이게 순간적으로 혈당을 좀 올려주면 약간 가시니까 그냥 초콜릿 같은 거 한두 개 좀 먹어서 순간 혈당 살짝 올려주는 것도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또 다른 어떤 통증 말고 네. 드시고 있는 약이 있거나 치료받고 있는 어떤 질환 같은 거 있어요? 딱히 없습니다. 좋아요. 건강한 편이시고 되게 밝아서 좋아요. 아, 진짜요? 네. 나도 맨날 그렇게 스파 받으면 좋겠다. 같이 가시죠. 네, 좋은 데 많이 압니다. 네. 저희 대변 소변이나 이런 거 다 괜찮으세요? 네, 문제 없습니다. 좋아요. 이제 잠만 조금 더 제가 도와드리면 좋겠는데요. 목 어깨 하고. 소화도 잘 되는 편이고 화장실도 별로 문제 없는 편이고 그리고 생리 같은 것도 주기적이고 좋아요. 딱히 통증도 없는 편이고 피로감이 아침에 아주 상쾌한 게 10점, 아주 피곤한 게 0점이라고 하면 한 어느 정도 되실 것 같아요? 항상 5, 6 정도인 것 5, 같아요. 6 정도? 이게 한 7, 8 정도만 가도 훨씬 활력이 있을 텐데,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야근을 한다거나 좀
출장이 이어졌다. 그러면은 막 10시, 11시까지 자도 막 2, 3 이런 느낌인 날도 있고. 음주나 이런 거 많이는 안 하세요? 전혀 안 합니다. 음주도 안 해요. 밤에 보통 3시 이렇게 넘어서 주무세요? 보통 1시쯤에 자는데 1시. 가끔 2, 3시 넘길 때가 있어요. 그래요. 우리가 밤 11시부터 새벽 1시 사이가 호르몬이 왕성하게 이제 만들어지는 시기이기도 해서 핸드폰 충전기 꼽는 시간이에요. 그쵸. 네. 맞아요. 그래서 물론 지금 어떤 크리에이터 활동도 해야 되고 창의적인 생각이 보통 밤에 나타나지만 그래도 이제 몸을 생각하면 한 3일 정도는 11시 자고 네, 이렇게 약간 완급 조절을 좀 하시는 게 필요해요.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안쪽에 가서 옷 좀 갈아입으신 다음에 저희가 다음 치료 과정하기 전에 뭐 검사 같은 걸 같이 진행할게요. 그럼 오늘 어떤 치료를 받을지는 그 검사까지 하고서 맞아요. 하게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쪽으로 가실게요. 네. 여기 우측으로 가시면 탈의실 있거든요. 네. 옷 갈아입고 나오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쪽으로 오세요. 네. 이쪽으로 가세요. 네. 여기 앉으셔서 혈압 한번 잴 거예요. 네. 해주시고 네, 오른손을 깊숙이 안에다 넣어주세요. 네. 긴장하지 마시고 교과서 혈압인데요. 아, 좋아요. 그래요? 교과서 이쪽으로 네, 하실게요. 뒤돌아서시고요. 조금이라도 적게 넣어. 네, 차렷 하시고 정면 보세요. 네, 됐습니다. 내려오셔도 돼요. 네. 올라가셔서 침대에 누우시면 되세요. 네. 아까 몸이 좀 많이 붓는다 그래서 네. 체내 수분 검사하는 걸 좀 할 거예요. 네. 세포 내수분, 외수분 같이 측정할 수 있는 장비예요. 편하게 손 펴시고요. 왼쪽 손목하고 발목에다가 인바디 같은 건가요? 인바디보다 조금 더 고사양의 장비인데요. 임피던스 장비이긴 한데 세포의 내수분과 외수분을 알려주고 세포 나이도 알 수 있어요. 부종의 원인을 찾는 데 도움이 돼서 림프 부종 환자분들도 장비를 쓰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지 마시고 3분 정도만 하겠습니다. 좀 편안한 상태에서 검사하게 문 좀 열어드릴게요. 네, 시원하게. 네. 검사가 완료됐어요. 네, 빼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검사를 할 건데 평소에 스트레스하고 혈관의 어떤 건강도를 측정하는 검사를 할 거예요. 오른쪽 두 번째 손가락을 편안하게 쭉 펴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검사 결과상에서 단백질이 8.2부터 10까지가 정상 범위인데 네. 8.0이 나왔어요. 그다음에 무기질 같은 경우는 칼슘 미네랄인데 정상 범위에 있고 네. 체지방이 19.2까지가 정상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한 3kg 정도가 오버됐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단백질 비중이 좀 더 올라갔으면 좋겠고 체지방을 좀 낮춰줄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뭐 아시다시피 체지방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간에서 대사 연소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간에 혈량이 훨씬 많아져야 되니까 혈관 상태도 한번 보면서 이 부분 이제 어떻게 할지 말씀 좀 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제 수분이 아까 되게 많이 정체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볼게요. 바디워터에서 보면 생각보다 부종이 엄청 많지는 않아요. 다만 다리가 팔보다는 좀 부종 정체가 많은 편이라서 내려갔던 혈액이 잘 위로 잘 회수가 되지 않는 양상이거든요. 이거는 심장의 펌프력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심장이 좀 더 강해져야 되겠고 전체적으로 근육량이 표준 이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관리는 되게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운동 같은 거 하세요? 네, 필라테스 하고 있는데 네, 필라테스 같은 운동도 좋지만 근력 부하 운동이 좀 필요하고요. 간에서 이제 근육을 합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효소들이 나와야 돼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거는 뭐 한약으로도 하실 수가 있고 영양요법으로도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 제가 안내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기타 다른 거는 다 괜찮으신 편인데 여기서 이제 점수치로 따지자 보면 팔 근육, 팔의 상태를 봤을 때 오른팔하고 왼팔에 차이가 좀 많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혹시 그 자세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면 또 경주 쪽에서 또 문제가 한쪽에 있는 근육들이 약하게 만들 수도 있다. 혹시 디스크나 이런 게 있는 분들이 한쪽 근육만 특별히 좀 약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일단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측정한 혈관 검사는 결과가 굉장히 잘 나왔는데요. 네. 한번 보시면 혈관 건강도나 혈관 건강지수는 되게 좋은 편인데 볼게요. 이제 여기 보시면 건강한 혈관은 혈관 안이 동그랗게 뚫려 있죠. 나쁜 혈관은 거의 70% 이상 막혀 있고 지금 아직 나이가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A하고 비타에 비면 괜찮은데 체지방이 많았던 걸 봐서는 어떤 혈당을 빨리 올리는 음식이라든지 그런 것들 좀 자주 섭취하시게 되면 앞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혈관 관리를 지금은 괜찮지만 식단 조절하면서 좀 들어갈 필요가 있겠고요. 맥박수가 보통 72번 두 번 정도 뛰는 게 보통 일반적인데 67 약간 다소 조금 덜 뛰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심장이 움직이는 힘과 이런 박출량이 밑으로 갔던 피를 다시 회수하게끔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심장이 지금 약하다. 유산소 운동과 심장이 두근거리는 운동을 해줘야 돼요. 하다못해 줄넘기라도 좀 하시면 좋겠다. 아, 줄넘기 진짜 못하. 그런 거 좀 해주면 좋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혈관 건강을 위한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이 있는데 혈압은 아까 정상 혈압이셨어요. 네. 물을 마실 때 약간의 이제 미네랄 죽염 같은 걸 좀 넣어서 드시면 훨씬 그 정수화 관리하기가 좋거든요. 그거 해주시면 좋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운동은 근부하 운동하고 심장 두근거리는 운동을 해주면 좋겠다. 달리기나 뭐 뛴뛰기나 이런 거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트레스 지수는 뭐 사람 스트레스 없는 사람이 없죠. 다른 분들보다는 다소 괜찮아요. 저희 병원 오시는 분들은 진행해서 만성으로 가는 분들도 많은데 그쪽이면 아주 심각하진 않지만 진행 중이에요. 그러면 이제 뭘 보냐면 저희는 맥박 변화도를 보는데 우리가 교감신경이나 부교감신경이 늘 항상 줄달리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심장이 두근거리다가도 안정화되고 이거 계속 얼마나 잘 조절하나 본 건데 굉장히 다양하게 움직이고 있어서 좋은 편입니다. 크게 문제될 거는 없어요. 그런데 보시면 과로형 스트레스 상태라고 나오거든요. 과로형 만성 스트레스라는 건 뭐냐면 영양이 부족하고 소모는 많은 거예요. 몸이 느낄 때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없다 하더라도 몸은 그걸 스트레스로 인식해서 다양한 방어 반응들이 나타날 수 있고 그게 이제 목 어깨 근육 긴장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밤에 좀 일찍 주무셔야 됩니다, 진짜로. 그리고 이제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심박 분포도를 이렇게 세워서 표시한 건데 일률적으로 좀 넓게 분포되어 있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 이제 쪽다랗게 높게 올라올수록 내가 뭔가 한 가지 자극에 좀 더 많이 노출되는구나. 그러니까 조금 더 스피디하고 집중해야 되는 일들이 많으면 사람 이렇게 좁게 긴장하게 되거든요. 약간 긴장 지수가 조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이제 오늘 치료할 때 반영해서 어떤 전체적인- 치료를 좀 받으면 좋을까요? 침 치료를 할 때 몸의 네. 긴장도를 좀 낮춰주는 거 하고 네. 심장을 강화시키는 혈자리들이 있어요. 음. 심장을 좀 더 튼튼하게 도와주는. 네. 그리고 이제 근육을 만들 때는 간이 그 일을 담당하거든요. 그래서 네. 간과 심장을 보호해주는 혈자리에 침 치료를 할 거고요. 우와. 간은 모든 근육, 인대, 그다음에 이런 힘줄 같은 것들을 관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좀 더 순환 치료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다리 쪽에 뭔가 붓기 같은 걸 줄여주는 그런 치료도 있나요? 그럼요. 주로 발바닥하고 종아리 조금 강화시키는 건데요. 네. 이따가 치료하면서 그 부분에 추나 치료랑 몇 가지 동작들을 알려드릴게요. 네. 집에서 훈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궁금한 거. 생각나는 증상이 있거나 이걸 보니까 잠을 잘 못 주무신다고 하긴 했는데 뭐 꿈이 많다거나 아니면 자다가 쥐가 난다거나 있어요. 그 잠이 막 들려고 할 때 네. 갑자기 다시 각성이 되는 그래서 두근거리기도 하세요? 약간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아니면 잠이 들었는데 한 1시간 정도 내에 팍 깨버리는 네. 그런 일이 가끔 있어요. 그게 지금 이제 질병까지는 아니지만 네. 과로형 만성 스트레스 쪽으로 가게 되면 우리 몸에는 음과 양이 밸런스가 계속 맞아야 돼요. 밤이 되면 잠이 들어갈 때 양보다는 음이 이렇게 올라가서 잠에 들어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 음이 많이 부족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단백질이 부족한 거는 몸에 영양 성분이 부족한 거랑도 일맥상통하거든요. 네. 피의 양도 부족하고 면역세포 양도 부족하고 음이라는 거는 모든 영양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식사하는 것도 좀 더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쫄쫄 굶다가 한 끼만 딱 먹고 중간에 달달한 간식 몇 번 먹고 이러면 이런 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정기적인 시간에 좀 영양가를 필수적으로 좀 챙길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증상이 사라져요. 알겠습니다. 심장 강화해주고. 좋아요. 그러면 그리고 한번 누워보시겠어요? 네. 침 치료를 먼저 할 거예요. 팔바닥에 하시고 이제 손목에 심장을 강화하는 혈자리가 안쪽에 있어요. 이쪽에 침을 넣을 건데 손목 한번 이렇게 움직여 보실래요? 관절이 굉장히 유연한 편이거든요. 네. 손목 괜찮으세요? 안 아프세요? 소리도 나고. 손목도 자주 아픈 편이긴 해요. 침 넣기 전에 손끝도 많이 차고 그래서 네. 살짝 교정을 한번 할 거예요. 힘 다 빼세요. 괜찮아요? 네. 이제 이쪽도 그래도 많이 차거든요. 네. 그리고 손바닥이 위로 가게 이렇게. 배 조금 오픈해도 될까요? 네. 그래서 이제 심장이 약한 분들은 이것도 대동맥에 또 약해서 여기다 침도 하나 넣을 거예요. 네. 자, 제가 눌렀을 때 불편함이 없나 한번 볼게요. 자, 이 정도. 둥. 괜찮나요? 네. 배로 물소리도 많이 나네요. 좋아요. 이쪽에 하나 맞고 다리는 간격하게 이제 안쪽으로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네. 안쪽에 침을 마실 거예요. 자, 힘 빼시고 소독하겠습니다. 많이 아플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순간 따끔한데 참을만 할 거예요. 너무 아프면 얘기하세요. 네. 네. 자, 저랑 같이 있을 거예요. 숨 크게 들이쉬시고 후. 괜찮죠? 네. 네. 다시 한 번 더.
크게 들이쉬고 후. 또 크게 들이쉬고 후. 긴장했죠? 약간요. 자, 또 숨 크게 들이쉬시고 후. 됐어요. 마지막 숨 크게 들이쉬시고 조금 벅. 오케이, 됐어요. 지금 다 됐고 이제 뜸을 할 건데 이제 뜸을 이렇게 쑥으로 돼서 이제 잘 뭉쳐가지고 여기 위에다가 뜸을 할 거예요. 그 안에 이제 대동맥 있는 부분 혈관을 확장시켜주는데 이렇게요. 뜨겁진 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좀 감아보세요. 이제 복부에 뜸의 열기가 쭉 들어가면은 몸의 긴장이 좀 이완이 돼요. 지금 심장하고 간에 강화시켜주는 혈전이 침을 하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해질 거예요. 이렇게 쉬고 제가 발바닥에 사이프러스 순환에 좋은 아로마 오일로 좀 아로마 테라피 해드릴게요. 침은 아니고 발가락 혈자리를 자극해주는 거예요. 아프진 않습니다. 유난히 아픈 자리가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네 번째, 다섯 번째 발가락이 매우 매우 차요. 네. 그래서 여기는 발가락의 정혈이라고 해서 자극을 해주면 네 번째 발가락에 힘이 생기면 고관절하고 골반 쪽이 튼튼해지거든요. 그러면 하체 근육도 운동하거나 뛰거나 걸을 때 근육도 훨씬 잘 생기니까 요 네 번째, 다섯 번째 발가락 있는 데를 자주 좀 문질러주세요. 기분한 차례요. 혈자리는 알아보면 스스로 건강관리할 때 되게 좋은 팁이 돼요. 샤워할 때도 발가락 밑에
밑에 한 번씩 손을 꾹꾹 눌러주시면 좋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 번째, 다섯 번째 발가락, 발톱 끝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머리가 맑아지고 발가락 끝으로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혈자리입니다. 좋아요. 내가 한번 볼게요. 아까 이제 저쪽이 상담할 때 맥보다 맥이 훨씬 부드러워졌어요. 약간 이렇게 탕 치는 맥이었으면 지금은 꿀렁꿀렁 넘어가는 맥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보다 좀 편안해지고. 좋아요. 이 상태로 그대로 누워서 한 10분 정도 제가 머리 쪽으로 자율신경 다스리는 치료를 좀 해드릴게요. 네, 저희가 머리 치료할 때 쓰는 두 가지 오일이 있는데 네, 잠깐 향기만 맡아보세요. 뭐가 좋은지. 첫 번째 향기입니다. 네, 두 번째 향기입니다. 네, 1번, 2번 어떤 게 더 마음에 와닿으세요? 두 번째. 네, 알겠습니다. 코로 크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세요. 펜퍼민트는 간에 굉장히 좋은 아로마 오일이거든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계속 간이 알람 신호를 몸에서 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이라는 장부는 분노와 같은 감정을 조절하는 장부인데 모든 혈액을 전신에 분포시키고 잘 돌 수 있게 도와주는 장부거든요. 그리고 근육, 뼈, 인대, 힘줄 그런 부분들을 다 관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피를 저장하고 해독을 담당하고. 근데 간이 왜 힘들까 생각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지금 이제 턱도 얼굴에서 보면 이쪽이 간에 해당되는 부위인데 트러블도 이쪽에 지금 좀 더 있고, 턱 쪽에 보면 부종처럼 이게 살은 아닌데 어쨌든 좀 부어있는 듯한 인상을 줘요. 그리고 옆머리 쪽도 간에 해당되는데 굉장히 긴장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뒤쪽 후두부 얘는 아주 많이 나쁘진 않지만 이제 몇 군데는 너무 약해요. 네, 제가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이쪽 부분을 제가 손으로 한번 쭉 풀고 여기는 침을 나누도록 할 거예요. 편안하게 10분만. 여기 귀 뒤에 있는 이 측두골뼈. 측두골뼈가 원래 위치보다 상당히 많이 앞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 부분을 교정할 거예요. 왼쪽으로 약간 고개돌리시고. 자, 제가 뼈 위치를 잡아서 살짝 편하게 빼시고. 측두골에 문제가 생기면 턱 관절이 불편해지거든요.
이거는 담경락. 간 담경락은 옆머리 편두통을 만들고요. 턱관절하고 관계가 많고 밤에 잠잘 때 일어나는 거. 요것기가 계속 뭉치는 것과 관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간을 좋게 해주는 차들이 많이 있는데 결명자, 구기차차 좋아요. 우리 머리 뼈는 조각조각 나 있는데 하나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 서로 톱니바퀴처럼 연결돼서 움직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저렇게 돌아가면서 움직이죠. 그러면 이제 귀 밑에서 내려오는 여러 신경 다발들이 원활하게 쭉 흘러가고 여기 또 굉장히 큰 림프가 있어요. 또 원래 위치에서 뼈가 많이 벗어나 있어서 힘 빼시고 왼쪽이 오른쪽보다 조금 더 많이 경직되어 있어요. 자, 살짝. 쭉 도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네. 반대쪽보다 더 많이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측도골이 이렇게 먼저 돌아가면 측도골에는 연결된 여러 개의 머리 뼈들이 있어서 추처럼 다른 데도 움직일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원래 가야 되는 것보다 굉장히 타이트해요. 제가 여기는 침을 좀 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침을 한 20개 정도 맞을 건데 많이 아프진 않으시니까 긴장하지 마세요. 소독합니다. 턱 밑에는 림프도 있고 근막도 굉장히 얇지만 넓게 분포되어 있어서 여기가 순환이 잘 되면 얼굴도 작아지고 피부도 좋아지거든요. 이제 사람들이 잘 몰라요. 턱 밑에 대한 중요성을. 침치를 하겠습니다. 이제 몇 개 맞았고요.
침이 들어가는 방향이 림프의 배출 방향하고 같아서 여기 다니면 림프 순환이 굉장히 빨리 돼요. 좋습니다. 제 얼굴 침이 조금 더 작용을 할 동안에 제가 발 쪽의 반사점 좀 더 자극할게요. 배가 한번 보고. 이게 아까보다 훨씬 많이 커졌어요. 굉장히 이완되고 좋은 반응. 저는 추나 치료를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발목이에요. 여기 반사점이 아주 많은데 본인의 발목의 위치가 조금 많이 아래로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계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아까 과로형 스트레스라고 검사 결과 나왔는데 밤에 잠을 못 자는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몸에서 코티졸이라는 항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분비가 돼요. 부신 피질에서 나오는 그 스테로이드 호르몬인데 그게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면 인대가 약해집니다. 그리고 발목이 이렇게 아래로 발레리나처럼 많이 내려오면서 약해지고 종아리 근육들이 수축할 일이 적어져요. 걸을 때 발이 앞꿈치부터 닿게 되고 걸음걸이가 바뀌죠. 그게 다리 쪽으로 내려갔던 피가 못 올라오는 원인 중에 하나가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까 말한 발가락 자극하는 거 더불어서 발목을 위로 올려주는 이 강도를 자꾸 키우셔야 돼요. 그래서 자,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좀 아프죠? 그래서 여기는 원래 동맥이 있기 때문에 맥이 퐁퐁 뛰어야 되거든요. 손목하고 마찬가지로 거의 안 뛰어요. 정말 약해요. 그러니까 발끝이 차가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동맥이 지나는 부분을 자극해주면 피가 많이 옵니다. 그리고 발목이 올라가는 힘도 커지고. 그래서 운동할 시간이 없으면 손으로 여기만 주물러줘도 운동하는 효과를 낼 수 있어요. 주물러. 이제 밑에 쪽에 침을 빼도록 할게요. 긴장했죠? 좋습니다. 여기도 좀 뺄게요. 피는 거의 안 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턱을 제가 풀을게요.
숨 한번 들이쉬시고, 네, 팔도 흔들흔들, 다리도 흔들흔들. 네, 조금 괜찮아. 풀어볼게요. 코로 숨 한번 들이쉬시고 내쉬겠습니다. 오케이. 발목을 한번 위로 쭉 끌어당겨서 발목 위로 쭉 끌어당기고 쭉 끌어당겨서 정지. 숨 들이쉬고 내쉬세요. 오케이. 좋아요. 지금 이제 이렇게 치료를 하면 신경계가 좀 더 느슨하게 이완이 돼요. 좋아요. 이제 우리 천천히 돌아 누워서 등 쪽 한번 치료해 볼까요? 네. 지금 이 느낌이 좋지가 않아요. 한 이 정도에서부터 약간의 고무 당기는 것 같은 저항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툭이에요. 이게 제가 아까 말한 코티졸이 계속 오래된 사람들의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발목이 올리는 힘, 그 다음에 접으려고 할 때 저항하는 힘, 대퇴부 쪽인데 두 가지가 다 굉장히 헐렁헐렁해요. 그러니까 하체 쪽에 근육이 생길래야 생길 수가 없는 지금 몸의 어떤 컨디션이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무리하게 달리기라는 건 사실 좋진 않고요. 만성 피로도를 관리해야 돼서 수면부터 고치시는 게 맞아요. 적당한 인대 텐션이 생기면 이제 그때 운동을 하셔야지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러닝하거나 하면 관절이 다 망가져요. 알겠죠? 네. 등 쪽은 보면 피부를 제가 한번 쭉 볼 건데 피부가 여기서부터 보세요. 여기는 보들보들보들보들 찐득찐득찐득찐득 안 좋죠? 네. 우리 몸에 호중구라는 면역세포가 활동을 하고 사라질 때 섬유화세포를 자극해서 이렇게 섬유화된 것들 만드는데 이런 부분에 병리적인 물질들이 많이 쌓여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치료를 할 거예요. 부항을 하도록 할게요. 자국이 좀 남아도 괜찮으실까요? 네. 크림 바를게요. 이제 부항을 음압으로 피부를 잡아당겨 올려서 그쪽 부분에 약간 공간을 만들어주는 원리로 하는 건데요. 지금 딱 이 부분 접착제로 붙여놓은 것처럼 안에 뭔가 많이 끼어있거든요. 너무 아프면 얘기해 주세요. 괜찮나요? 네. 네. 우리가 유주부항이라고 해서 부항의 음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조직을 방해시키는 건데 이때로 되게 아픈 경우들도 있는데요. 이 정도면 부드러우신 거예요. 실제로 파킨슨이나 치매 환자분들은 등이 굉장히 두껍고 병리적 물질이 많이 쌓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심장 박동하는 힘이 약해요 그랬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심장과 폐 쪽으로 가는 신경 신호들이 모여있는 전봇대예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경추 이 부분이 지금 플랫백
너무 등 쪽으로 뼈와 뼈 사이가 너무 촘촘하고 좋지 않은 자세가 지금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을 교정을 좀 하면서 계속 관리해야 돼요. 자, 소리가 좋나요? 여기 뻗어치를게요. 그래서 왼쪽 팔을 살짝 저한테 주세요. 자세 교정이 좀 필요해요. 네, 고개를 저한테로 돌려서 이쪽으로 주십시오. 내리시고 반대쪽으로 고개 돌려서 팔이 움직일 때 척추가 같이 돌거든요. 그래서 척추 운동할 때는 항상 이 사지를 잘 이용하시면 쉬워요. 이를 크게 위로 들어 올려보세요. 그럼 척추가 같이 돌게 되어 있어요. 한 번 더. 그렇죠. 한 번 더. 일단 가동 범위를 이렇게 확보를 혼자 이제 하시려 그러면 팔꿈치에 굴려서 가슴을 오른쪽에 보여주면서 이렇게 돌리시면 돼요. 좀 더 극적인 효과를 내고 싶으면 고개를 왼쪽으로 한 상태에서 하시면 돼요. 왼쪽으로 한 상태에서 이를 들어줘요. 그렇죠. 꽉 쥐어짜면서 그렇죠. 한 번 더. 그렇죠. 좋습니다. 바로 내리시고 여기 아프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하고 여기하고는 저는 살짝 그대로 이 엉덩이 근육이 너무 약해졌어요. 양반다리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돼요. 맨날 양반다리 하고 핸드폰 보면 지금 이 자세가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운동할 사실 조건이 별로 안 돼요. 다쳐요. 이렇게 하면 운동. 환도라는 혈자리고 여기로 다리로 가는 신경, 혈관으로 다 내려가는데 일단 이런 부분들을 좀 통로가 좀 있어야겠죠. 이렇게 마시고 아까 치료하는데 마지막으로 자 이제 뒷목이 드디어 클라이막스를 하는데요. 자 저기 뒤쪽에 보면 아주 두껍게 길게 내린 기찻길 같은 목근육이 있는데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특수침을 쓸 건데 지금 이런 경직된 부분들을 금방 방리해서 편하게 해줄 거예요. 여기랑 좀 아프시죠? 네. 그러면 침을 좀 할게요.
긴장하지 마시고. 자, 숨 크게 들이시고요. 조금 따끔합니다. 후. 고. 이렇게. 한 번 더 숨 들이시고, 후. 네, 여기. 조금 들이시고, 후. 한 번 더, 후. 숨 조금만 참으세요. 오케이, 됐습니다. 이마 살짝만 들어주세요. 됐어요. 거의 다 됐고요. 목은 지금 문제점이 하나가 너무 약해져 있어요. 그래서 저랑 가벼운 경추 운동 하나 할 건데, 자, 왼쪽 옆통수를 옆으로 3cm 민다 생각하고 힘줄 거예요. 자, 얘 어깨에 닿는다 생각하셔도 돼요. 자, 밀어보세요. 네, 손 펴세요. 손 펴십시오. 우리는 서로 기량작용을 하기 때문에 한쪽으로 밀면 반대쪽이 유연해져요. 힘 빼세요. 한 번 더 밉니다. 왼쪽으로. 그렇죠. 쭉. 굉장히 빼시고. 한 번 더. 굉장히 빼시고. 잘하셨어요.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미세요. 빼시고, 자, 한 번 더. 네, 빼시고, 한 번 더. 됐어요. 네, 여기 허리가 이제 아까 허리 아프단 말은 안 했었는데 제가 만져보면 이쪽에 유방현 근육이랑 긴장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엉덩이 근육을 잘 못 쓴다 그랬잖아요. 얘가 대신 일을 하고 있어요. 조만간 얘 허리가 병이 날 수 있어요. 좀 부를 거예요. 자, 오가. 네, 이렇게 혼자서 얘가 엉덩이가 일을 안 하니까 혼자서 얘 일을 다 해요. 얘가 나중에 병원이다. 자, 또 많이 아파요? 여기 있는 거래요. 그렇죠. 좋습니다. 지금 치료한 데 중에 계속 좀 뻐근한 느낌 남아있고 좀 힘든 자리 있으세요? 방금 허리 했던 데 중에서 거기요. 여기. 좋아요. 자, 이쪽으로 살짝만 구부리시고 바깥으로. 자, 이 상태로 얘 조금 쉬게 해줄게요. 자, 지금은 어때요? 괜찮아요. 괜찮아졌어요? 안 쓰던 근육을 갑자기 바른 자세로 막 주입식 교육을 하면은 얘네가 놀라요. 가끔 만약에 운동 같은 걸 하고 좀 힘들어졌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쪽 근육 운동을 많이 했다 그럼 이 근육이 짧아지는 방향으로 하고 휴식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팔 올려서 이렇게 하고 베개 같은 거 받쳐놓고 휴식.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자, 그럼 천천히 일어나서 앉아볼까요?
목에 침은 빠진 거예요? 네, 다 뺐어요. 없어요. 있는 줄 알았어. 목 한번 좌우로 움직여보시고 뒤로 한번 올려보시고. 좋아요. 네, 한번 볼게요. 그래서 오늘 치료한 거는 주인공을 하나 뽑자면 간이에요. 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주인공을 뽑자면 심장이고요. 간하고 심장을 내가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여러 가지 치료하면서 팁을 드렸는데 그걸 하나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네. 집에서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들을 좀 챙기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내려가서 아래쪽에서 네. 갈아입고 좀 준비를 하실게요. 감사합니다. 네. 아유, 치료하느라고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치료하면서 이제 침도 맞고 해서 혹시 몸살이나 좀 이렇게 올 수도 있어서 치료 끝나고 마시는 차예요. 네. 한 잔 드시고 이제 아까 치료 후에 제가 처방해 드릴 것들을 좀 드릴 거예요. 네. 저도 한 잔 마실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쌍화차. 쌍화차. 맛있어요. 치료하고 나서 몸살이 좀 올 수도 있거든요. 네. 침 맞고 나면 그럴 때는 쌍화차가 좋으니까 드시면 좋습니다. 씁쓸하죠? 괜찮은데요? 그래서 오늘 치료는 좀 어떠셨어요? 되게 약간 기치료한 것처럼 지금 되게 개운해요. 네. 그래서 오늘 치료한 것 중에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릴 게 이제 간, 그리고 심장, 네. 그다음에 이제 만성 피로, 부신 피로 증후군에 해당되는 그 관리 이 세 가지로 좀 축약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순환을 시킬 수 있는 약을 하나 처방해 드릴 텐데 그게 한 달 정도 드실 수 있는 약이 담겨 있어요. 이 약 드시기 전에 한 4일 정도는 먼저 이걸 드시고 네. 그리고 나서 이 순환시켜주는 약을 드시면은 한 달 정도 치료할 수 있는 제가 약이에요. 끓여 먹어야 되나요? 아니요, 그냥 이렇게 물로 삼키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드실 때 네. 편하게 한 포씩 뜯어서 만져보시면 화나하고 가루약이 들어있거든요. 네. 그래서 식사하시고 한 포씩 하루에 3번 알겠습니다. 드시면 돼요. 같이 먹으면 뭐 안 되거나 혹시 그런 게 있을까요? 네. 술, 그 다음에 너무 기름진 음식, 이게 간을 좀 좋게 해주는 치료제거든요. 네. 그래서 간에 조금 해롭다 느껴지시는 것들은 좀 피해주시는 게 알겠습니다. 좋고요. 그래서 하시면 되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네, 운동은 바로 무슨 근력 운동으로 시작한다거나 하시면 지금은 별로 안정성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한 달 정도 약을 드시면서 네. 수면 습관 바꾸는 걸 먼저 노력을 하시고 네. 그리고 나서 한 달쯤 지나서
네. 그때 약간 발목 운동을 접목시킬 수 있는 운동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시고 한 달 뒤에 오실 수 네. 있어요. 한 번 더. 한 달 뒤에 그럼 예약하고 올게요. 네, 네. 수고 감사합니다. 많으셨어요. 네, 잘 먹겠습니다. 네. 야, 잘 먹어볼게요. 네. 담아드릴게요. 네. 쇼핑백에. 그래서 한의원에 여러 가지 약들이 있는데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것들도 많으니까 네. 너무 이렇게 한약을 무섭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여건에 맞게끔 어쨌든 몸을 관리하면서 또 하시는 것도 잘 좋은 영상 계속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